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멋모르고 금융거래를 하다가 자칫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포 통장 구하기가 힘들어진 조직이 대출을 미끼로 한 전화로 멀쩡한 일반인을 인출책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경북 칠곡에 있는 한 은행 창구. 20대 여성 A씨가 영업 마감 직전에 현금 900만 원을 찾으려 합니다. 은행 직원이 돈의 용도가 뭔지, 왜 굳이 현금으로 뽑는지 꼬치꼬치 묻자 휴대전화를 보면서 횡설수설합니다. 수상하게 여긴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자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꾀에 이미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려줬고 조직은 다른 피해자 돈을 A씨 계좌로 송금해 찾으려 했습니다. 그럼 중개업체인가 보다 이 생각으로 저는 그냥 계좌번호도 그냥 말씀드렸고 인출한 다음에 연락을 달라고 하셨어요. 네, 이곳은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농협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는 20대 남성이 전화금융 사기에 속아 1,400만 원을 이체하려다가 농협 직원의 신고로 제지당했습니다. 역시 대출을 미끼로 했습니다. 남성 계좌로 들어온 돈 1,400만 원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이고 이 남성은 범죄 자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A라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고 C라는 모르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거는 대출 사기의 전형적인 모템이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 요즘 마치 대출 상담 고객을 구하는 것처럼 하고는 상담 고객을 자금 인출과 전달책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인 계좌를 중간 계좌로 이용하는 수법이 늘고 있기 때문에 본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 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앱까지 등장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아파트가 학교 근처에 들어서면서 공사장 소음이나 먼지, 조망권 등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사장과 학교 거리가 200m 이내면 교육 환경 평가라는 것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경북의 상당수 아파트 공사 현장이 이 평가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초등학교. 왼쪽에는 층수를 높여가는 아파트 공사장이, 반대편엔 최근 다 지어져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 공사장 사이에 학교가 끼인 겁니다. 학교 출입문 반경 50m 내에선 흡연이 금지이지만 공사장 인부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큰 차량들 뭉치 떨어뜨리고 이런 거 보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면은 좀 무섭겠다, 약간 위험하겠다 이런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디 학교 중간에 놔두고 양쪽 아파트를 짓는 게 공사 차량 계속 길 막고 애들은 길 피해 다니고 애들 학습권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아파트 공사장 옆 학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교내 통학로입니다. 이곳에서도 공사장 가림막은 훤히 보입니다. 학생들은 소음과 먼지 등 불편을 호소합니다. 뒤에 이제 지을 때도 엄청 시끄러웠는데 뒤에 짓고 나서 바로 앞에 짓는 게 시작돼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또 시끄럽구나. 이처럼 아파트가 학교 인근에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년 전 교육환경평가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공사장 반경 200m 내에 학교가 있으면 공사 승인 전 교육환경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건축행위가 했을 때 학생들에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조라든지 통풍 조망 이런 쪽하고 통학 안전 그리고 대기 환경이라든지. 하지만 지난 2년 사이 경북에선 평가 대상 아파트 15곳의 절반 넘는 9곳이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의 학교 옆 아파트들이 이 평가를 비껴갈 수 있었던 법적 미비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대구의 홍역 확진자가 2명이 추가돼서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파티마 병원 종사자인 20대 남성과 동구 제1연합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생후 11개월 여아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7일 경기도에서 홍역 신고가 접수된 생후 10개월 된 영아도 파티마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전국적으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기가 최대 21일이라며 발열을 동반한 발진이 일어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 신생아 12명이 추가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달서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RSV 환자가 12명 들어 모두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이 난 신생아 가운데 18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9명은 외래 진료, 나머지 6명은 퇴원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 의원과 김태겸, 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착신 전원에서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공천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범행에 가담한 만큼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장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동구의원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은행장 후보로 거론되는 현직 임원들의 경력이 짧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일시적으로 행장을 겸직하지만 회장과 행장을 분리하고 내부 출신을 행장으로 선임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비리에 관여했거나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행장으로 선택할 수 없다면서 은행 이사회가 추천한 행장 후보 2명을 제외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